안녕하세요. 그리스수학 831 학원의 원장 남덕우입니다. 수학 끝까지 해내는 힘을 길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린중학교 2학년 내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리했고요. 22년도 1학기 기말고사입니다. 대룡중 친구들 문제 어렵죠? 대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학교와 대비해서도 분석을 하다 보면 조금 독특하게 이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프에서 엄청 중요하게 내야 되는데 그래프가 조금 더 빈약하게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약간 전체적으로 되게 난이도 자체를 막 뒤죽박죽으로 섞어서 낸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뒤에 분석 내용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상세 내용들 쭉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별 분석표입니다. 객관식에만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서술형 안 나왔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번에는 서술형 안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했지만 난이도를 좀 높게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차 함수, 2차 방정식 파트 조금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래프보다는 2차 함수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용 파트도 그냥 쏠쏠하게 출제가 어느 정도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는 출판사 천재를 활용하고 있고요.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한 문제만 출제가 되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문항별 상세 분석표인데요. 보시면은 하하, 중중, 하중 이런 식으로 해서 난이도가 계속해서 쭈루루루룩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뀌고 있다. 단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단원별로 묶어서 출제를 해주시는 고마움은 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뒤쪽으로 갔을 때는 2차 함수 그래프, 2차 함수, 2차 함수 그래프, 2차 함수 식으로 살짝 섞어낸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네요. 좀 뭔가 특징이 엄청나게 있다기보다는 그냥 묶어서 낸 부분도 있고 좀 따로따로 섞어서 낸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순서를 고려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범위와 단원별 문항수는 이렇게 확인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최종적으로 이제 출제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시험 범위였는데 어쨌든 반반 고르게 출제됐다. 두 개에 대한 문항수가 반반으로 고르게 배치가 되었다. 밸런스 있게 좀 내려고 했다. 방정식과 함수를 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활용 문제 비중이 조금 높았다라는 건 그나마 이제 다른 학교 대비해서 조금 더 있었다라는 거고 체감 난이도는 분명히 있었을 거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문제 비중이나 배점 같은 경우에는 활용보다는 아까 전에 앞에 있었던 기본 계산 문제들이 조금 더 있었던 건 아마 보이셨을 거예요. 중간고사의 경우에는 보통 서술형 70% 냈었죠. 근데 이번에는 객관식 100으로 출제돼서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 많이 걸리는 문제들로 출제되어 가지고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조금 설명드릴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그래요. 선행을 한 친구들이 조금 득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시험 문제에 대한 기조를 출제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전달드리는 건데 뭐라 그러지? 현행 과정으로만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수상이나 3-2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 수상이나 3-2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분명히 활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사용되는 유형이나 접근 방식들을 활용하고 있었어요. 그런 거를 배운 친구들이라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문제를 풀 수 있었다. 그래서 선행을 했을 때 유리한 시험이었다라는 거는 선생님이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꼭 선행을 해야 된다 라기보다는 한 친구들은 유리했다. 근데 지금쯤 공부하시는 친구들은 3학년 친구들이니까 당연히 선행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제 예비고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선행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다들 선행을 하는 거 알아요. 그리고 부분별 선행을 하는 것도 알아요. 깊이감 없이 속도감 있게 가는 것도 알아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공부를 충실히 한 사람들이 선행을 하는 거지 무작정 선행하면 안 됩니다. 선행을 잘했다라고 확인하는 방법은 고등학교 선행을 했을 때는 고등학교 학교 시험지를 갖다 놓고 시간 안에 내가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는지만큼을 확인해 봐야 돼요. 공부를 끝내고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 절대 안 됩니다. 시험 시간 안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답을 내는 거에 대한 공부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시험 성적을 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하지만 대학을 가는 관문에 있어서의 형식이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불평, 불만 해봤자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성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짚어드리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행학습 한 학생이라면 시간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이 말은 좀 탄탄하게 선행 준비해서 공부해라. 그러면은 시험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중3 대륜중 친구들 분석 내용들 쭉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부터 겨울방학까지 아마도 여러분들은 고등수학 상하에 목숨을 걸 겁니다. 수 1, 2 미적분 조금 고민하는 거 뒤로 미루세요. 상하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고 학교 시험지 가지고 와서 50분 안에 점수 확실하게 내는 거 되지 않는 이상에는 뭐 수원 2 미적하지 마세요. 수상하만 완벽하게 하시더라도 유형을 학습하는 방법과 그 유형에 접근하는 방식들, 그 유형들에 대한 내용들이 수원투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 분명히 잘할 수 있습니다. 성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상하에 몰빵해라 라는 걸로 이번 분석 내용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내용 듣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다음 시험들 잘 준비하고 이제 준비하는 분들은 이 내용 보시고 참고를 해서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